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첫날을 맞아 저희가 아주 야심찬 분을 한 분 모셨거든요. 누구신가 궁금하시죠?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현입니다. 예. 뭐 야심찬 매주 나오는데. 예. 아니 지난번 한번 저희 예. 제끼셨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본의 아니게 또 제낀 게 아니고 예. 양해를 좀 구했죠. 양해를 구하고. 아니 근데 제낄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심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아니 사업이 그렇게 잘 되세요? 계속 하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저번 녹음하기로 한 날에 갑자기 사업주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렸던 분인데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근데 그날 꼭 봤으면 해서 아하. 어쩔 수 없이 제가 양해를 좀 예. 했습니다. 해서. 아니 규모가 엄청나다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건 아니고요. 2메가입니다. 2메가라. 오, 2메가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미루어 짐작하면은 수십억 단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불진을 통해서 또 강화에 또 200km도 계약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청자분이요? 예. 이야하. 그래서 이제 허가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재생에너지 붐과 더불어서 우리 경불진 애청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회사가 나날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저희 맛있는 막걸리 사주시는 거죠? 그럼요. 어허. 언제든지. 예.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3-4번은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막걸리 알겠습니다. 공장을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많이도 안 드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요번엔 많이 먹을게요. 예, 많이 좀 드셔라 했는데 많이 안 드시고 각 한 2병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아니 많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각 2병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병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공장을 인수를 해서 경제브리핑 애청자다. 그러면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거 좋네요. 그것도 좋고요. 예. 예. 아무튼 덕분에 이제 이쪽 일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예. 아니 진짜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장사 잘 되시고 사업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너무나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쁜 가운데도 또 집안일 때문에 바쁘셨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만한 생활 노하우를 발견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하는데 예. 제가 이사를 나올 집하고 이사를 갈 집하고 그 텀이 안 맞아서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네, 보관을 한 2달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삿짐을. 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보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한 2달이면 거의 100만 원이 창고 훨씬 넘어갈 보관료가 한 텐데. 80만 원, 싼 데가 한 60만 원, 비싼 비싸네요. 데가 한 100만 원, 평균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예.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창고를 가끔 빌려요. 이런 자재나 보관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빌리는데 보통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창고들이.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를 먼저 알아봤죠. 그런 이삿짐 보관해 주시는 창고들. 예.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구리나 이쪽 부분에 창고들이 보통 한 달에 창고료가 한 15만 원 정도 선.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10만 원에서 15만 원 예.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그 창고 업체를 통해서 이삿짐 센터를 또 알아보니까 창고 요금을 그렇게 많이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팁이 된다면 먼저 그 창고 업체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삿짐 센터랑 연결을 해서 예, 짐을 예. 다 한꺼번에 보관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결국에는 창고 시세도 시장 가격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주는 견적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바가지 쓰는 그렇죠. 예.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들이 중간에서 또 마진을 많이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고 요금의 거의 한 4배? 아하. 네. 그러면 5배?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다 그 이삿짐 보관 뭐 아니면 뭐 그런 업체 창고, 컨테이너 창고, 물류 창고 그렇게 치시면 그런 창고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런 업체에다 전화하거나 뭐 이제 문의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서울 근교가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지방은 더 쌀 거예요. 지방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나요? 제가 창고를 써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대외? 와하.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이삿짐 업체는 결국에는 그 화물 운송비, 그러니까 트럭 쓰는 비용, 그다음에 그 이삿짐을 날르는데 3분이 오냐 4분이 오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사다리차 비용.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그건데 거기서 이제 창고 비용이 생기는데 창고 비용은 일반적인 주부나 사람들은 잘 이게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를 받아야지 되는지 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감이 없고 예. 또 어떤 업체는 대부분 이 창고들이 컨테이너 물류 창고입니다. 아니고 자기네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창고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고 뭐 안전하다 뭐하다 하는데 결국에 창고는 창고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크게 뭐 파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짐 한번 거기다 넣어놨다가 다음번 이사 갈 때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도 뭐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받는 거죠, 돈을. 네. 아니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삿짐 센터의 불편한 진실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진짜 근데 이사를 해보면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원래 계획했던 그 금액 대부분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더 일했다 이러면서 더 달라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밥값 뭐 이런 거 그렇죠. 짜장면 값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하시는데 우리 정서상 또 이게 밥 같은 거 안 주면 좀 그렇잖아요. 막 거기다가 담배값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담배값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래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전에 왔을 때보다 책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책값인가요? 예. 책이 무겁다고. 짐이 늘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저희 집에도 책이 좀 있는데 책을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저게 무겁다고. 뭐 힘들 것 같다고. 아니 책도 잘 안 보시는 분이 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장식용이죠. 여기서 팩트 폭격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라 저희 애 때문에 이제 그런 애들 책을 좀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물론 애가 다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 뭐 읽어주고 뭐 그런 거는 좀 있어서. 그렇죠. 애들 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에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다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문재인 정부 선택하고 저희가 신고리 우리 고기가 진행한다 안 한다를 맞아. 이거 어떻게 돗자리 이제 접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졌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졌다는 생각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그렇죠. 우리 그 국민들이나 그때 500명이었나요? 그 투표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2조 한 4천억이 투자된 사업을 접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리 5, 6호기에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2조 4천억이라는
매몰 비용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가 예.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원래 경제학에서는 그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리키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진짜 쉽지가 않죠.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수원의 꼼수라는 게 그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그 돈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정상적인 발전사업 허가가 나기 전에 맞아요. 모든 게 원래는 허가가 난 네. 다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계속 빨리 진행을 하면서 먼저 돈 집어넣으면 허가 내주겠지.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지금 넣은 돈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판정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박기의 승리다. 네. 알박기를 제대로 했다. 그렇죠. 알박기죠. 아유 이게 상견례 하기 전에 남녀가 사고를 쳐서 그렇죠. 상견례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반대해?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그렇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얘가 또 그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한 예인 것 같아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게 지금 해놓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정은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 시원한 결정을 했다는 게 본인이 물론 공약에서 신고리 5, 6호기 스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또 겸허히 그 결정을 또 수용하는 거는 또 굉장히 쿨한 민주주의를 지키시는 또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다라는 예. 것도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그렇죠. 결정이라고 보고요. 참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그게 잘 진행이 될지는 이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되고 선택이고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엊그저께 그 서울경제에 나온 아하. 가짜 뉴스라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서울경제에서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국가대개 에너지 정책 다시 짜라라는 이제 제목에 한국 원전 기술력 세계 최고인데 예. 왜 이 원전을 죽이느냐라는 톤이고요. 여기서 더 핵심인 거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친환경이랍니다. 원전이. 원전이 친환경이라고요? 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제 저도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예. 왜 이런 지금 보면 발전 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이 지금 그래프에 보면 석탄이 제일 탄소 배출량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예. 아니 태양광에서 어떻게 탄소가 나와요? 글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해상풍력, 원전, 육상풍력. 그러니까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없다라고 나오는 건데 예. 원전이 탄소 배출량은 없죠. 왜냐하면 핵을 융합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 대신에 더 위험한 세슘과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후쿠시마처럼 터지면 벌써 뭐 7년 10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안전하다 뭐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꾸 미국과 유럽에서도 뭐 인정을 받고 무슨 뭐 학회에서도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는 않지만 예.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 원전이 나갔을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핵심 기술을 자기네 국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전을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UAE 수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전의 핵심 기술을 미국의 컨펌을 받아야지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 해놓고 미국이 노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뭐 그리고 세계 뭐 앞으로 원전 시장이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데는 10개도 안 돼요. 어허. 다 자국이 그 원전이 필요한 나라가 중국도 중국이 직접 짓습니다. 원전을. 러시아도 러시아가 직접 짓고 예. 미국도 직접 짓고 일본도 자기네 기술로 짓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유독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화된 일정 부분의 어느 나라들 몇 개, 한두 국가인데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있는 원전 지금 20몇 개 있잖아요. 예. 그것들만이라도 우리 기술로 더 안전하게 방사능 없이 노출 없이 그 수명에 닿을 때까지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친환경 측면에서도 그 신재생 이 지금 신문을 보면 전문가들이 원전이 친환경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보다 낫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 서울경제라는 신문에서 전문가들 계속 여기서 원전 전문가들 계속 전문가 몇 명인데 전문가가 누군지 안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어허. 어느 대학에 아니면 어느 대학원에 아니면 무슨 뭐의 교수다 무슨 연구원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 아하. 전문가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에너지를 전공한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어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문가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실명이 없어요. 실명이. 근데 전문가들 계속 이 전문가들 근거도 없이 지금 제 생각엔 이게 진짜 자신 있는 기사라고 하면은 실명을 까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저희가 잘 알죠.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실명을 가야 자료를 제공해 준 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가 없어. 근데 기사는 써야 돼. 형식은 맞춰야 돼. 가상의 전문가를 기자가 그냥 갖다 넣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거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원전을 줄이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파리 기후협약은 재생에너지를 몇 프로 쓰겠다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얼마를 감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을 하면서 또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때문에 훼손된 산림으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 재해와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닙니다. 흡수를 하죠.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반사율이 5% 미만이에요. 아니 예상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상이 된대요? 그런 얘기도 없는 없죠.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상만 된다. 그렇죠. 계속 이제 이런 식의 보도들을 저는 에너지 전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그 이후에는 이런 보도들이 좀 자제되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원래 적폐 세력이 그냥 싹 사라지지 않아요. 죽기 전에 더 기승을 부린다니까요. 그러게요. 이 서경뿐만 아니라 여전히 조선, 중앙, 동아 여전히 이 원전, 친원전 쪽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청취자들 분들도 이런 독자 입장에서 보고 이런 거는 댓글이나 좀 해서 정신 차리라는 다수가 누구 거냐 그런 댓글만 좀 하시지 말고 예전에 조선, 동아 이런 데를 보면은 일부 친일을 한 그런 흔적의 기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와서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런 경제지나 조중동이 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느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그 당시에는 원전에 기대야 광고를 많이 받았다. 분명히 그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광고료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언론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쪽에 좀 유리한 보도를 하는 이유는 광고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정부나 이쪽 신재생 쪽 특히 태양광 쪽에서 광고가 많이 집행이 되면 예.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좀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PD님도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 지금 해놓으셨죠? 예. 올 봄에 그거를 신청을 해서 바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거 설치한 다음에요. 진짜 전기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줄어들었다 얘기 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저희 체감상으로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이 23일 국회 이제 그 감사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상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 사업을 해서 발전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죠.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이제 한전에 파는 사람이고 상계 거래라는 말은 지금 이 PD님처럼 집에다 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내가 쓰는 전기와 내가 발전한 전기를 상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만큼 내가 쓴 거에서 빼주고 나머지를 이제 청구하는 식인데 이게 지금 2011년 36,339가구에서 올해 8월까지가 266,670가구로 크게 늘었답니다. 와, 엄청 늘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는 총량도 1,907메가와트에서 229,288메가와트로 120배. 장난 아니군요. 증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상계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 지붕 위에 단독주택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쓰는 전기량보다 발전이 더 된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한 달에 200kW 정도를 쓰는데 예. 실제 이제 발전은 한 달에 한 600kW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한전에서 주나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전하고 한 계약은 상계거래 계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600kW 발전을 했는데 한 달에 200kW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예. 뭐 그 이제 안 쓴 발전량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한 달에 400kW씩으로. 그럼 이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데 나머지 더 발전한 거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죠. 아하. 그럼 그 남아있는 전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전의 수익으로 가는 거죠. 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장 장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없죠. 아니, 실시간으로 가는 거죠. 이야. 그 스마트폰 데이터도 남으면 다음 달로 2월에 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상계거래는 이제 요금은 2월을 해주는데 예. 돈으로는 안 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200kW씩은 꾸준히 쓰게 된다면은 더 이상 2월 할 것도 없잖아요. 요금을. 그거 안 내는 거죠, 요금을. 어. 안 내고 계속 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 이훈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상계거래 신청을 받을 때 전력별 가구 전력 사용량과 설비 용량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설비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바꿔서 사업자 그러니까 이 발전 사업자 신청 없이도 남는 전력에 대한 현금을 이 설치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비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낸 거예요. 이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전은 그렇게 안 하죠. 아, 한전은 돈 주기 싫다? 그렇죠. 이야. 자기들이 수익으로 먼저 가져간 거고 예. 계약이 이제 상계거래라는 이유죠. 이거 완전히 통신사들이 멤버십 주겠다고 막 해놓고서 멤버십 다 안 쓰면은 그게 지네들이 인마이 포켓 하잖아요. 한전도 똑같이 하는 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이번 달에 200kW 썼지만 다음 달에 뭐 300kW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100kW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 입장은 생산된 거는 너네들이 쓰는 만큼은 다 써라 이거죠. 그건 상계 처리해줄게. 아하.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이야, 이건 너무했네. 그러면은 한전도 돈을 주기 싫으면 그냥 불로소득 아니에요, 그게. 불로소득이죠. 그럼 그 전기를 차라리 독거노인 가정. 맞아. 그 할머니들 보면은 겨울에도 추운데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전기담요를 못 키시고 동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다 그걸 그냥 줘버리지. 그러니까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런 것만 모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한전이 지금 요런 미상계 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149억이랍니다. 너무 많다.
그 정도면 진짜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전이 원하는 대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되면 잉여전력에 상응하는 현금 지원을 받겠죠. 근데 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얼마간 또 생길 것이고, 그럼 또 세금하고 건강보험 뭐 4대 보험 네. 또 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총무과에서 연락이 와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니냐 이러면서. 투잡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훈 의원 같은 경우엔 비과세로 해야 된다. 비과세가 필수다. 예. 이거 그리고 우리가 모아놔서 보니까 149억이지 가구별로 쪼개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렇긴 하겠네요. 뭐 그거 뭐 한전 같은 독점 기업이 거대 공룡 기업이 그 정도 해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자 부스러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좀 문제가 그 있지. 불로소득을 한전에서는 회계에다가 반영을 하긴 합니까? 자기들 수익으로 잡겠죠. 이거는. 수익으로 잡긴 잡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어디 꼬불 쳐놨다가 지네들 막걸리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꼬불쳐 놨으면 이게 나오지도 않죠.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잡긴 잡는군요. 잡으니까 나오는 거죠. 아니 모든 걸 또 왜 막걸리에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예.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전이 이거를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응하게 만들어야죠. 저희 애청자들이 한전 게시판에 도배를 해놓는 거야. 니네 낙전 수입 이렇게 많다고 말이 돼.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원칙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건 국민들 편의에 의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한전이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국민기업이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던가? 이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이게 행복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을 진짜 줘야죠. 또 한전 얘기가 나와서 또 이거 하나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국감 기간이라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한전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독점 기업이다. 그러니까 독점이 뭐를 독점을 하고 있죠? 한전이? 전기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을 갖고 있는 망사업자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망사업자예요. 근데 이제 요 망사업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번 국감에서 요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자 그 시공업체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뒤에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도 막걸리 먹은 거예요. 위로금. 위로금. 뇌물이면 막걸리로 안 되죠. 그런가? 이거는 뭐 양주인 것 같은데. 양주로. 그래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형까지 받았군요. 네, 한전 직원들과 전남도청 공무원들 아하. 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한전 직원과 뭐 이렇게 쭉 했는데 항소를 또 기각을 했습니다. 너네 항소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이제 기각을 한 거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전에다가 이제 전력 공급 신청을 하게 되면 망이 포화된 지역이나 아니면 망이 없는 지역은 이제 선착순이나 이제 순서대로 받게 되는데 이 순서를 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신청한 이 업체 그 발전소를 제일 먼저 망을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급행료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 변경 같은 거 하는데 전봇대를 뭐 한 3개 정도 박아야 되는데 뭐 한 하나만 받고 뭐 이렇게 하게 해줬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변압계를 요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쓰겠다거나 해서 그런 이제 편의들을 좀 많이 봐준 그러니까 그런 거 요렇게 편의를 받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명의로 못해요. 한전 직원이 자기 명의의 사업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나 자기 형이나 자기 그 식구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 업체한테 100kg짜리 99kg짜리 발전소를 받은 거예요. 편의를 봐주고.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런 게 이제 사실적으로 걸려서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 이게 지금 이
의원이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저기 얘기를 해서 광주 전남과 전북전 본부 대상으로 이거 감사조사 더 하겠다. 그다음에 예. 한전에서는 한전 직원 중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현황을 그 자기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왜 나오냐면 한전이 우리나라의 망을 가지고 있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11월 달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전기사업법을 여기에 한전으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발전 사업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법안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독점인데 그것까지 또 인정을 해줘요? 예. 어이구.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망을 독점으로 갖고 있는 한전이 예.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한전이. 예.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 땅이 뭐 상주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상주에 내 땅이 뭐 한 3만 평 있어요. 예. 거기다 태양광을 하려고 한전에 신청했는데 한전도 상주에 한 10만 평 땅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한전께 먼저지 이 사람께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망을 안 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국에서 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전이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한전이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현상이 나중에 발생을 하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한전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군요. 공사를 하든 뭐를 예. 하든 간에 한전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한전한테 허가증 갖고 가서 망 주세요. 아하. 그럼 한전이 몇 대 몇 지분 어떻게 태울까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한전이 모든 게 갑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민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중국이 외자 유치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거기도 공안이나 중국 지분이 한 절반은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아니잖아. 걔들이 지금 하는 게 그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 예. 아니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예. 산자부나 정부 입장은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민간에다 맡겨놓으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애로가 있군요. 지자체랑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풀리지도 않고 아하. 그런데 한전이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일이 이제 쉽게 풀리겠죠. 아무래도 돈을 쓰니까. 그다음에 그렇군요. 지자체랑 연결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예. 한전이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한전 지사장 정도 되면 파워가 거의 그 만약에 어느 군 이러면 그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 굉장히 서열이 높죠. 한전 지사장 정도 되면 그래요? 군수와 그 지역 경찰서장과 뭐 이런 마을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항상 그 앞에 이렇게 쭈르르 그 정도예요? 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말 안 들으면 야 저기 정전시켜 뭐 이러나요? 아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야 있겠지만. 저 군수실 저거 정전시켜 버려 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 유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 아무래도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 독점 사업자한테 또 다른 독점을 주는 형태의 법안은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시장 경제를 좀 어지럽히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럴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독점이 심하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하자. 뭐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상조 위원장이 저희 방송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몰랐었는데? 신 대표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추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점법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걸린다. 결정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요? 공표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발전 설비 업체들은 결국에 한전에 다 하청받는 입장밖에는 안 될 거고요.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그 한전에 하청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전은 이제 시행사로서의 역할만 할 거고 거기서 시공하는 건 또 다 대기업이 할 겁니다. 하나나 뭐 LG나 그러겠네요. 대기업들이 시공을 할 거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또 하청에 뭐 재하청 뭐 이런 식의
업체들이 진행이 되겠죠. 뭐 도급 관계가 막 줄줄이 그렇죠.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도급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전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이거는 지금 불을 봐도 뻔한 얘기인데 예, 좀 답답해요. 이거를 보면. 아하, 예, 통신사가 생각이 나요. 통신사도 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동통신망을. 근데 SK나 KT나 LG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만들어서 이 단말 아니면 가입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건데 그나마 현실에서 이통시장에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는 세 군데잖아요. 통신사가. 근데 한전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지금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붐이 꺾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으로 인하면 태양광은 정부 사업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민간에서 사실은 태양광은 민간이 지금까지 보급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민간이 주도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뭐 이런 데를 봐도 예, 민간이 주도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식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한 2, 3년 뒤에 심 대표님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네. 공무원이 왜 돼요?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공무원이 되면 좋겠죠. 예. 또 다른 가짜 뉴스가 있었죠. 가짜 뉴스는 아까 그 서울경제 얘기고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인데 긍정적인 뉴스예요? 예.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석탄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라는 기사인데요. 예, 산업연구원이 22일 날 발표한 태양광 융합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의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요. 태양광 발전은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7.5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라는 이제 보고서예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미국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은 1,000메가와트당 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태양광은 1,000메가와트당 1,060명으로 2배 이상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이제 그래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 보면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안 된다, 원전이 최고다, 원전이 뭐 우리나라 뭐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된다,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태양광도 이해 못지가 않은 거죠. 2배면 못지않은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왜 자꾸 원전 얘기를 꺼내냐면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죠. 두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예. 그 외 기타 재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태양광은 이렇게 지금 원전의 2배라고 보고서 나온 건 뭐냐면 특정 기업 몇 개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소득이 분배가 좀 광범위하게 퍼져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벌에 몰아주는 형국이거든요. 돈을. 예.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태양광 보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보고서들은 참 좋은데 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될까? 어렵습니다. 예. 조만간 중대에 원자력 학과 이런 거 생기겠어요. 원자력 학과가 왜 생겨? 두산이 핵심 기업이라면서. 네. 두산 핵심 원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예. 원자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전 단가가 이 보고서엔 또 저것도 나왔네요. 그 태양광 발전 단가가 2010년에 킬로와트당 500원 정도 했는데 매년 20% 이상 하락해서 2023년께는 킬로와트당 한 50원에서 60원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아하. 네, 그거는 저도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태양광 발전 시작할 때가 공사 단가가 100킬로와트당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됐거든요. 오호. 그리고 제가 FIT로 금액을 받는 게 540원 킬로와트당. 예. 그다음에 460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9년 뭐 10년 요때 당시에 이제 그런 금액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에서 받는 금액이 킬로와트당 약 한 180원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공사비도 이제 그만큼 빠진 거죠. 예. 그때 당시에 4억 5억 하던 게 지금은 뭐 한 1억 뭐
7, 8천, 2억, 뭐, 아. 2억,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 금액이 떨어지는 것만큼 태양광의 발전 이 비용도 분명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건 앞으로 2023년에서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원, 60원 정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태양광 모듈 가격이 또 하락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세계 한 탑 10 정도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회사들이 2020년, 23년 정도 되면 다 없어지고 한 탑 3나 탑 5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하. 왜냐면 그 회사들이 다 치킨 게임을 하겠죠. 가격 경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지금 탑 3 안에 살아남는 것처럼 예, 예. 그 회사들도 아마 계속적인 그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분명히 낮출 거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태양광 발전 원가는 더 많이 낮아지겠죠. 아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의무 할당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는 REC를 발급을 받는 RPS 제도인데 예. 이거는 발전 자회사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생산을 하는 회사들한테 의무적인 공급량을 부여하고 그만큼 못 채우면 너네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제도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게끔 만드는 수동적인 제도고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 독일이 하고 있는 FIT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FIT 제도 고정 가격으로 얼마에 사주는 제도 이게 지금 보급을 하는 데는 가장 첫 번째 제도인데 이 제도를 하다못해 지금 베트남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해 6월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FIT 제도로 해서 한 10센트 정도 지금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하다못해 이런 후진국도 지금 이걸 보급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굳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는 안 가고 저는 다시 조금 이 시범적으로나마 아니면 용량별로나마 FIT 제도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지금 이제 농촌 태양광 태양광에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보급도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FIT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지금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산자분은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범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 세계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왜 FIT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이유가 뻔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보급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면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전한테 몰아주지 말고 제도를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심정현 대표님으로부터요, 태양광 발전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도 들었고, 또 희망적인 소식도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요, 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에너지 팩토리가 점점 더 사업이 커지고 있다.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빠지고는 있습니다. 바빠지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부담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보세요. 벌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벌써 신청하신 분이 계시다.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셔서 심정현 대표님과 태양광 발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 환경도 높고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 3조, 4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왠지 산자부나 한전 M&A가 될 것 같아요. 공기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속성 측면에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불진에 이제 광고를 하라는 말로 제가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에? 예. 아니 태양광에서 어떻게 탄소가 나와요? 글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해상풍력, 원전, 육상풍력. 그러니까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없다라고 나오는 건데, 예. 원전이 탄소 배출량은 없죠. 왜냐면 핵을 융합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 대신에 더 위험한 세슘과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후쿠시마처럼 터지면 벌써 뭐 7년, 10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안전하다 뭐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꾸 미국과 유럽에서도 뭐 인정을 받고 무슨 뭐 학회에서도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는 않지만 예.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 원전이 나갔을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핵심 기술을 자기네 국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전을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UAE 수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전의 핵심 기술을 미국의 컨펌을 받아야지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 해놓고 미국이 노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뭐 그리고 세계 뭐 앞으로 원전 시장이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데는 10개도 안 돼요. 어허. 다 자국이 그 원전이 필요한 나라가 중국도 중국이 직접 짓습니다. 원전을. 아. 러시아도 러시아가 직접 짓고 예, 예. 미국도 직접 짓고 일본도 자기네 기술로 짓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유독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화된 일정 부분의 어느 나라들 몇 개, 한두 국가인데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있는 원전 지금 20 몇 개 있잖아요. 예. 그것들만이라도 우리 기술로 더 안전하게 방사능 없이 노출 없이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친환경 측면에서도 그 신재생 이 지금 신문을 보면 전문가들이 원전이 친환경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보다 낫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 서울경제라는 신문에서 전문가들 계속 여기서 원전 전문가들 계속 전문가 몇 명인데 전문가가 누군지 안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첫날을 맞아 저희가 아주 야심찬 분을 한 분 모셨거든요. 누구신가 궁금하시죠?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현입니다. 근데 예. 야심찬 매주 나오는데. 예. 아니 지난번 한번 저희 예. 제끼셨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뭐 본의 아니게 또 제낀 게 아니고 예. 양해를 좀 구했죠. 양해를 구하고. 아니 근데 제낄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심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아니 사업이 그렇게 잘 되세요? 계속 하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저번 녹음하기로 한 날에 갑자기 사업주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렸던 분인데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근데 그날 꼭 봤으면 해서 아하. 어쩔 수 없이 제가 양해를 좀 예. 했습니다. 해서. 아니 규모가 엄청나다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건 아니고요. 2메가입니다. 2메가라. 오, 2메가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 미루어 짐작하면은 수십억 단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세무조사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불진을 통해서 또 강화에 또 200km도 계약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청자분이요? 예. 이야하. 그래서 이제 허가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뭐 재생에너지 붐과 더불어서 우리 경불진 애청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회사가 뭐 나날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하, 그렇군요.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저희 뭐 맛있는 막걸리 사주시는 아이, 거죠? 그럼요. 어허. 언제든지. 예. 뭐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3-4번은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막걸리 공장을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많이도 안 드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아, 요번엔 많이 먹을게요. 예, 많이 좀 드셔라 했는데 많이 안 드시고 각 한 2병 뭐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아니, 많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각 2병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병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가? 아, 그리고 그 공장을 인수를 해서 경제브리핑 애청자다. 그러면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오, 그거 맞아요. 좋네요. 그것도 좋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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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 덕분에 이제 이쪽 일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예. 아니, 진짜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장사 잘 되시고 사업, 결국에는 그 화물 운송비, 그러니까 트럭 쓰는 비용, 그다음에 그 이삿짐을 날르는데 3분이 오냐 4분이 오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사다리차 비용,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그건데 거기서 이제 창고 비용이 생기는데 창고 비용은 일반적인 주부나 사람들은 잘 이게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를 받아야지 되는지 뭐 얼마를 내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감이 없고 예. 또 어떤 업체는 대부분 이 창고들이 컨테이너 물류 창고입니다. 아니고 아, 자기네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창고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고 뭐 안전하다 뭐하다 하는데 결국에 창고는 창고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크게 뭐 파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짐 한번 거기다 넣어놨다가 다음번 이사 갈 때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도 뭐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받는 거죠, 돈을. 아하. 예. 아니,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삿짐 센터의 불편한 진실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예. 아, 진짜 근데 이사를 해보면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원래 계획했던 그 금액 대부분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더 일했다 이러면서 더 달라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밥값 뭐 이런 거 그렇죠. 짜장면 값뭐 예.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하시는데 우리 정서상 또 이게 밥 네. 같은 거 안 주면 좀 예. 그렇잖아요. 막 거기다가 담배값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담배값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래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전에 왔을 때보다 책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아, 그건 책값인가요? 예. 책이 무겁다고. 집이 늘었다. 예.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보니까 저희 집에도 책이 좀 있는데 예. 책을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저게 무겁다고. 예. 뭐 힘들 것 같다고. 아니, 책도 잘 안 보시는 분이 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장식용이죠. 아, 그게 여기서 아니라- 팩트 폭격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라 저희 애 때문에 이제 아, 그런 애들 책을 좀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예. 물론 애가 다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 뭐 읽어주고 뭐 그런 거는 좀 있어서. 그렇죠. 애들 아. 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에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다. 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문재인 정부 선택하고 저희가 신고리 우리 고기가 진행한다 안 한다를 맞아. 이거 어떻게 돗자리 이제 접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예, 졌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졌다는 생각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우리 그렇죠. 그 국민들이나 그때 500명이었나요? 예. 그 투표를 하신 선택을 하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2조 한 4천억이 투자된 사업을 예. 접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리 5,6호기에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2조 4천억이라는 매몰 비용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가 예.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원래 경제학에서는 그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리키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진짜 쉽지가 않죠.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손의 꼼수라는 게 그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그 돈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인 발전 사업 허가가 나기 전에 맞아요. 모든 게 원래는 허가가 난 네. 다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건데 계속 빨리 진행을 하면서 먼저 돈 집어넣으면 허가 내주겠지.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지금 넣은 돈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판정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박기의 승리다. 알박기를 제대로 했다. 그렇죠. 알박기죠. 아니 이게 상견례 하기 전에 남녀가 사고를 쳐서 그렇죠. 상견례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반대해? 뭐 어떻게 해 그거를? 그렇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얘가 또 그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한 예인 것 같아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게 지금 해놓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정은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 시원한 결정을 했다는 게 본인이 물론 공약에서 신고리 오리코기 스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또 겸허히 그 결정을 또 수용하는 거는 또 굉장히 쿨한 민주주의를 지키시는 또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다라는 예. 것도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그렇죠. 결정이라고 보고요. 참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그게 잘 진행이 될지는 이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되고 선택이고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엊그저께 그 서울경제에 나온 아하. 가짜 뉴스라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서울경제에서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국가대개 에너지 정책 다시 짜라라는 이제 제목에 한국 원전 기술력 세계 최고인데 예. 왜 이 원전을 죽이느냐라는 톤이고요. 여기서 더 핵심인 거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친환경이랍니다. 원전이. 원전이 친환경이라고요? 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제 저도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예. 왜 이런 지금 보면 발전 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이 지금 그래프에 보면 석탄이 제일 탄소 배출량이 많고요. 예,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너무나 기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쁜 가운데도 또 집안일 때문에 바쁘셨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만한 생활 노하우를 발견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저가 이제 이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예. 그 이제 제가 이사를 나올 집하고 이사를 갈 집하고 그 텀이 안 맞아서요. 아,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네, 보관을 한 2달 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삿짐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보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한 2달이면 거의 100만 원이 창고 훨씬 넘어갈 보관료가 한 텐데. 80만 원, 뭐 싼 데가 와하. 한 60만 원, 되게 비싼 비싸네요. 데가 한 100만 원, 뭐 그러니까 예. 평균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예.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창고를 가끔 빌려요. 뭐 이런 자재나 뭐 보관이나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빌리는데 보통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창고들이.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를 먼저 알아봤죠. 그런 이삿짐 보관해 주시는 창고들. 예.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뭐 구리나 뭐 이쪽 부분에 창고들이 보통 한 달에 창고료가 한 15만 원 정도 선.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10만 원에서 15만 원 예.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그 창고 업체를 통해서 이삿짐 센터 또 알아보니까 창고 요금을 그렇게 많이 못 받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팁이 된다면 먼저 그 창고 업체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이제 이삿짐 센터랑 연결을 해서 짐을 다 한꺼번에 보관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결국에는 창고 시세도 시장 가격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주는 견적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바가지 쓰는 그렇죠. 예.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들이 중간에서 또 마진을 많이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고 요금의 거의 한 4배? 아하. 그러면 5배?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다 그 이삿짐 보관 뭐 아니면 뭐 그런
업체 창고, 컨테이너 창고, 물류 창고 그렇게 치시면 그런 창고들이 나와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업체에다 전화하거나 뭐 이제 문의해 보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서울 근교가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지방은 더 쌀 거예요. 지방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나요? 제가 창고를 써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대외? 와하.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이삿짐 업체는 그